안녕하세요. 저는 결혼한 지 5년이 조금 넘는 30대 평범한 남성입니다. 이렇게 평범한 남성으로 소개하는 것만으로도 감사함을 느낄 정도로 제 삶은 순탄치만은 않았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빌어 제 이야기를 써내려가는 것도 어쩌면 제 마음 한켠에 깊이 묻어둔 부채심을 조금이나마 털어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서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크게 고뇌했던 대상은 제 가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제보다 더 많은 삶의 경험이 있는 분들, 혹은 저와는 얼마나 다른 선배님들, 혹은 저보다 어리신 분들이라도 재산과 행동에 대한 공감 가는 이야기가 있으시다면 댓글로 많은 의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북 익산에서 태어나고 자란 저는 어릴 적부터 참 가난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사는 동네에는 딴지가 많기도 했지만 제가 어느 정도 자라서 부모님이 직업이 무엇인지를 알게 될 때쯤에는 아버지와 어머니가 공장에서 일을 하고 계셨습니다. 이 사실을 나중에 알았지만 그 일도 어렵사리 구했다고 합니다. 저를 낳기 전까지는 야채 장사, 막노동, 남의 집 식모살이 등 한 일이 없으셨다고 하더군요. 무엇이든 상대적인 박탈감이 사람을 힘들게 한다고 하잖아요. 어릴 적에도 친구들과 비교하면 우리 집이 참 가난하다는 것을 누가 일러주지 않아도 알 수 있었죠. 그런 사춘기 시절의 제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아버지가 잔업을 마치고 집에 들어오시는 날이면 술 냄새를 풍기며 뜨거운 턱수염을 흔들며 거며 이놈의 자, 사랑하는 우리 아들, DM이와 함께 돌 보러 가고 있을 텐데 얼마나 힘들게 지내고 있는지 알아? 너를 낳기 전에는 한 마리도 못 사 먹고 살았어. 우리가 밤낮 없이 그렇게 일해서 문제집 한 권이라도 살 줄 알았는데? 하면서 어깨를 툭 끼며 제 머리 옆에 양념통닭 한 봉지를 올려놓고는 무슨 일이라도 있는 듯이 신혼 시절 더 가난했던 이야기를 중얼거렸다. 저는 중학교에 입학하던 때, 그때쯤 아버지는 일하던 생산공장에서 퇴직을 당하셔서 갑자기 노동자로서 가정을 부양해야 했습니다. 어머니께서 몸이 안 좋으셔서 3교대 공장 일을 더 이상 하실 수 없게 되셨어요. 다들 아실 거예요. 저는 한참 예민한 아중 학생 시절을 보냈었는데 아버지께서 막노동을 하며 일하신다는 사실이 이상적이거나 감성적으로 보이기보다는 잔인한 현실로 다가왔어요. 정말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수준의 가난 속에서 살고 있었던 것 같아요. 아버지의 막노동 일은 꾸준히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던 것은 물론 일이 능숙하지 않은 탓에 자주 다치셨습니다. 온몸에 파스를 붙이고 꼼꼼히 돌봐주며 노하시던 아버지를 보면서 항상 마음이 아픈 눈물로 밤을 보내는 일이 많았어요. 더군다나 그 당시 어머니의 병세도 매우 어려웠습니다. 악화되고 있을 때 빨리어서 저에게 학생 시절은 암호과도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어느 날 학교에서 학년 통지서를 받아서 집에 돌아와서 혼자 그 종이를 쥐고 오랫동안 고민한 적이 있습니다. 우연히 아버지가 그 모습을 발견하셨고 2명 요소가 걱정할 게 뭐가 있냐? 수학여행으로 제주도에 한번 가야지라고 말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면 말해. 걱정 말고 가자. 그것보다 제주도에 수연해안가도 많은 친구들이 있어 나는 가르했지만 그대로 수학여행에 대해 거짓말을 하며 안 갈 거라고 했지만 아버지는 한숨도 나를 말려셨습니다. 얘가 돈 때문에 걱정한다고 수학이 난간한다고. 너희 엄마가 그 사실을 알게 되면 그녀가 더 속상해할 거야. 안 그래도 지금 몸이 안 좋아 누워 있는데 놀면서 친구들과 좋은 시간을 보내고 싶어야지. 아버지가 어떻게든 마련해 줄 거야. 걱정 마세요. 생각해보면 아버지에게는 저라는 존재가 어떤 일이든 걱정 없이 도와주는 원동력이 될지도 몰라요. 돈 걱정을 하는 아들과 돈을 내어줄 수 없는 아버지 사이에서 우리는 서글픈 세월을 힘겹게 보내야 했어요. 그때쯤엔 이러한 상황이 되어 있었어요. 첫 여름방학이 다가오던 어느 날 추가 수업료 문제로 보충 수업 신청을 미뤄두고 일찍 집에 돌아왔고 그 날이 있었죠. 집 현관에서 퍼지는 어머니의 눈물 소리가 들렸습니다. 부순 입수자와 함께 그들은 또래를 향해 외쳤습니다. 그 미련은 가라 아닙니다. 당신의 아버지가 경찰에 소환되었습니다. 그 일의 내용은 아직 모릅니다. 그러니 마음을 추스리세요. 현재 상황이 매우 무서워요. 아들과 함께 그들은 왜 경찰서로 가야 하는지 감을 잡지 못했습니다. 건강이 좋지 않은 어머니는 일반 학교 수업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하늘의 물줄기를 피해 현관으로 들어오시며 쓰시던 물까지 남은 채로 저는 어머니를 돌봐주며 방과 후 시간을 보내왔습니다. 그래서 그날은 그녀가 흐뭇히 울면서 안겼습니다. 어머니의 모습은 아직도 잊지 못하는 서글픈 풍경처럼 기도합니다. 아버지는 당시 유행하던 성인 오락실과 같은 곳에서 우리 가족 몰래 활동했습니다. 저와 어머니는 그 사실을 전혀 몰랐고 아버지 또한 불규칙한 일을 통해 가난을 이겨내기 위해 시작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정신 오락실에서 고객들의 돈을 게임머니로 전환하는 단순한 업무를 하였는데 그 속에서 수백만 원을 쓰는 사람들 사이에서 한 푼 두 푼이 부족한 아버지의 무력함이 자극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어쨌든 그 일로 경제적 어려움에 몰린 아버지는 끔찍한 20년의 옥중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머니와 어린 시절을 보낸 저는 20년의 징역을 선고받을 때 영어를 전혀 모르았습니다. 이 결과에 아무런 대처 능력도 없었고 아버지가 무엇을 저지른지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조차 알지 못했습니다. 어머니는 내게서 더 많은 것을 알고 있을지도 모르지만 결코 그것을 내게 이야기해주지 않았습니다. 가족이 가난한 상황에서 아버지마저 징역을 선고받아 우리 집은 푸른 산에 날개를 펼쳐야 했으며 어느 날 아버지가 잠시 일했던 오락실 문제로 인해 연루된 사람들이 집을 찾아와 폭력을 행했을 때 어머니와 나는 초인종 소리만 듣자마자 구석에 숨었습니다. 그렇게 때를 버텨내면서 나는 아버지를 원망하며 살아왔습니다. 나는 절대 아버지 같은 어른이 되지 말아야겠다. 절대 아버지 같은 아버지가 되지 않으리라. 아니, 어쩌면 나에게는 미래 가족을 갖겠다는 꿈조차 알지 못한다. 같은 갖가지 비관적인 생각만 가득해져 제사춘기는 참혹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버지가 없는 집은 어마어마해요. 단 2사람만 남게 되었습니다. 그나마 2칸짜리 방에서 생활했던 집도 다 당하기까지 해야 했고 몸이 불편한 어머니는 기초수급자 대상이 되기 어려워 당장 약값을 구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친가족과의 접촉은 이러한 상황에서는 계속할 수 없었고 외가인 할아버지와 할머니도 어려운 형편이 어렵다 보니 진해시에서는 일찍 돌아가셔서 그런지 어린 저는 한적한 곳이라도 기댈 수 있는 곳이 없었어요. 최소한의 학업은 유지하면서 다양한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적은 돈이어도 어머니가 아깝다는 보탬이 되어주고 졸업할 때까지만 버티자고 결심했습니다. 졸업한 후에는 더 많은 돈을 벌어 보겠다는 생각으로 강한 의지로 일을 했습니다. 야간 주유소 일, 우유 배달, 신문 배달, 만화책 대여점 매장 관리 등의 업무를 맡아왔습니다. 중학생 신분에 맞게 일자리를 구하느라 많은 어려움을 겪었던 기억이 납니다. 부모님 때문에 죄책감이 들었던 것과 달리 남들처럼 좋은 것과 풍족한 음식을 즐기지 못한 점이 아이로서 아쉬웠습니다. 석상 괜찮으니까. 엄마, 아파하지 말고 빨리 건강 회복하세요. 집중하고 약도 꼬박꼬박 챙기시고요. 아버지가 나와 함께 멀리 있잖아. 제가 엄마 곁에서 잘 챙길 테니까 걱정 마세요. 너희 아버지도 좀 보러 가볼까요? 아무리 미워도 얼굴은 봐야 해요. 다시 우리 앞에서 아버지 얘기하지 마세요. 이렇게 힘들게 사는 게 바로 누구 때문인데 아버지가 감옥에 간 이후로 아버지를 향한 마음이 더욱 크게 커져갑니다. 점점 병세가 악화되는 어머니를 보는 것도 괴로웠고 가난에 허덕이며 오늘도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새벽 아르바이트를 하는 제 몸도 지쳐가기 때문이죠. 제 머릿속에서 아버지라는 존재를 지우고 살아야겠다는 마음이 들 정도였으니까요. 그렇게 중화된 원망으로 점철된 나날을 보내던 저에게 가장 큰 또 한 번의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바로 어머니의 죽음이었죠. 겨우 약으로만 버티던 어머니의 병세는 날로 심해졌었고 금전적인 부족함 때문에 간헐적인 치료로는 할 수 없었던 탓에 젊은 나이에 고생만 하신 채로 생을 마감하게 됐습니다. 친척들의 도움이 없이 시정의 도움을 받아 어렵게 장례를 치렀고 이 세상에 혼자 남아있는 듯했죠. 저는 졸중의 보호자가 없는 청소년이 되었고 누구의 위로보다도 나라의 제도 안에서 보호받고 잘 자라줘야 한다는 과제를 맡게 되었습니다. 불우한 소년으로 동정을 받아왔습니다. 못 가는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불행한 현실을 받아들여야 했고 그 손가락질은 피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 집이 풍비박산이 된 것은 모두 아버지 때문이라고 생각해왔기에 20년 뒤에 마주친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불러줄 수 없다고 수백 번 다짐했습니다.
가족을 제대로 책임지지 못한 아버지의 탓으로 끔찍한 상황에 내몰려온 것은 사실입니다. 20년이 지난 이후에도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고 홀로 고생하다 돌아가신 어머니 그림자를 다시 이끌어내야 한다는 각오가 삶의 중심을 잡아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세상이 살만하다는 느낌을 가져왔으나 저 혼자 남겨진 채로요. 학교와 국가는 많은 제도와 보살핌으로 이끌어 주셨어요. 불량한 비행에 유혹당할 때는 어머님께서도 잘 살아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목회자분들도 그렇게 해주셨어요. 돈도 없는데 공부는 어떻게 할 거냐고 하는 제게 학교 측에서 학비 지원 제도를 적용해 주시기도 했으니까요. 따뜻한 손길 덕분에 30년 중반이 되는 지금까지도 별탈 없이 성공하여 결혼까지 했고 바라봐주는 아내와 함께 행복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물론 아내와 연애할 때에도 이 모든 것을 얘기했어요. 제가 겪은 어린 시절은 좋은 기억이라 할 만큼 많지 않아요. 어머니는 불쌍하게 아팠고 우리를 위해 힘들게 일하시며 여행하는 것을 꿈꿨어요. 징역을 선고받아 수감 중인 아버지를 언급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지만 그 얘긴 잘 이해해요. 그래도 그것을 잘 견뎌냈기 때문에 지금의 당신이 있는 거예요. 그런 당신에게 난 다시 반해서 이렇게 결혼까지 했어요. 과거에 사로잡히지 말고 이제부터 행복하게 생활해 보세요. 연애부터 항상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는 그녀는 지금 제 아내입니다. 이 사람과 결혼을 원했기에 묻지도 않았던 제가 정사를 빠짐없이 고백했거든요. 그럴 때마다 아내는 항상 저를 달래며 그동안 힘들었을 거라며 위로까지 해주었습니다. 자기가 그랬으면 저처럼 할 수 없었을 텐데요. 저를 이끌어준 적이 있지만 당신의 아버지가 감옥에 갇혀 있는지 20년이 흘렀는데 그 이후로 한 번도 착하지 않았던 적이 없어요. 한 번도. 그날 이후로 아버지를 마음에서 지우려고 노력하며 우리 어머니를 생각해왔습니다. 아버지를 용서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알겠지만 10년이 지나면서 이제 곧 출소할 때가 되기도 했고 그런데 그 추악한 쪽으로 저를 찾아갈 만한 이유가 있는지 생각해봐야겠다고 생각해요. 결국 나와 결혼했으니 그렇지 않을까요? 마음은 고마우나 사실 아버지를 다시 찾길 원하지 않아요. 아버지의 감옥 생활이 거의 끝나가는데 아무리 옆에서 지켜주려고 해도 아버지는 절대 용서하지 않을 거예요. 여러 차례 얘기해 드렸습니다. 그만한 죄를 지었으니 20년이라는 시간을 감옥에서 보내야만 했을 것이고 그 때문에 어머니와 나에게 큰 상처를 남긴 마음은 아버지에 대한 원망으로 대신되고 있었죠. 미래를 상상할 수 없었던 가정과 행복은 지혜와 따뜻한 마음씨 덕분에 새롭게 꾸며졌습니다. 함께 미래를 그리며 계획하며 아내는 나에게 가족의 소중함을 일깨워주는 존재였어요. 부부싸움은 별로 없었답니다. 아내는 매우 합리적이고 유연한 분이었거든요. 누구보다 내 입장을 먼저 생각하고 대화를 나눠주는 고마운 존재였죠. 그렇게 과거는 모두 잊고 알콩달콩하지요. 저희가 결혼 생활을 이어가던 부부로서 새로운 소용돌이 같은 사건이 생겼습니다. 아내와 함께 장을 보러 아파트 단지에 생긴 대형마트로 향하는 길에 있었던 어느 날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사는 곳은 규모가 크지 않은 단지이기 때문에 단지 내에서는 낯선 사람을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곳입니다. 건물 1층을 내려서 걸어가던 우리 부부 앞에 한 노인이 길을 막았습니다. 그 노인은 무슨 말을 하려는지 입을 떼어 말을 하기 전에 중절모를 만지작거리며 입을 떼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몸 전체가 갑자기 굳어지는 느낌을 받았고 머리끝이 찌릿찌릿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20년 만에 돌아온 그의 아버지는 세월이 그렇게 흘러도 20년이라는 시간 간격이 아버지와 아들을 모르게 만들 정도로 두 사람을 멀게 만들지는 않았다. 어렸을 적 본 그의 모습이 여전히 그대로 남아 있었고 아버지의 두 눈 속에는 반가움과 미안함의 감정이 공존하고 있었다. 잘 지냈지? 이제야 널 찾아왔네. 여기서 어떻게 알고 찾아오셨어? 그러자 아버지는 감옥 생활이 즐거움으로 가득하다는 말을 묻는 질문에 그게 아니야? 할 말은 없어 라고 대답했다. 그러나 옆에서 토끼 눈으로 지켜보던 아내는 제 눈치를 살핀 후에 아버지에게 말했다. 호모, 아버님이세요.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여기를 찾아오셨나요? 반갑습니다. 우리 아들이 결혼하게 된 소식은 들었는데 이렇게 불쑥 찾아와서 미안해요.
아주 좋은 연단을 잊은 것 같아서 저는 매우 기쁩니다. 교사람과 대화도 달갑지 않았던 저는 말을 자르고 아버지에게 말씀드렸습니다. 당신은 제 아버지가 아니시고 우리 부부 앞에서 아버지의 자리를 맡을 자격이 없으니 그만 물러나 주세요. 그리고 다시는 찾아오지 마세요. 더는 어린 시절의 어두운 기억을 떠올리고 싶지 않습니다.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던 아버지는 우리 앞에서 굳게 자리를 지키고 계셨습니다. 있었고 이제 그만 떠날 때고요. 저는 아버지를 강하게 밀치며 말했습니다. 무슨 꿍꿍이인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와서 아들을 찾아서 무엇을 어떻게 하려는 건지 이해조차 되지 않았고 무엇보다 사랑하는 아내 앞에서 아버지와 더 이상 대화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제 마음과 사정을 잘 아는 아내는 저를 이해해주지 않았고 그렇게 20년 만에 아버지와의 접촉은 마무리되었습니다. 그의 흔적이 내게 밤에도 잠을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20년 만에 만난 아버지의 모습이 눈앞에서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세월이 그만큼 더 늙은 아버지의 주름난 얼굴, 부동의 자세로 서 계셔도 느껴지는 무기력함이 야유했다. 그 다음 못했던, 차마 하지 못했던 수많은 말들을 아버지가 다 포기해버렸다. 말하는 것만으로도 힘든 아버지의 눈빛까지도. 여보, 오늘 아버지가 던졌고, 그러고는 바로 뒤에 신경질을 구했다. 하고 싶어 하지만 더 이상 할 수 없는 것은 애초에 부인이 인식했던 부자들의 생각. 우리는 존재하지 않는다. 당신을 향한 진심으로 작성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이 얼마나 아버지를 그리워하며 지켜볼 수 없는 곳에서 20년이라는 세월을 보낸 것도 역시 자신의 선택이었다. 20년이라는 시간은 내 마음의 짐도 덜게 해주는데 그것을 감당해야 할 것은 아버지 자신이다. 그러나 다시 생각해봐. 곁에서 지켜보니 마음이 안 좋다. 두 마음 모두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이 구일 것이다. 머리맡에서 염려를 전해주는 자잘한 속담을 들으며 지난 3월에 겪은 소외감을 떠올렸고 그렇게 긴 하루를 보냈습니다. 사실 아버지에게 많이 궁금했어요. 대체 왜 우리를 버리고 그런 일을 했어야 했는지, 그리고 그런 일을 하면서 어떤 짓을 하셔서 무려 20년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징역을 하신 것인지 어머니가 얼마나 미안해하시면서 저에게 전하셨는지 묻고 싶었던 이야기들이 많았었지만 그만큼을 다 살펴보기에는 오랜 기간 동안 느꼈던 원망과 분노가 마음을 가시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아내와의 결혼 생활을 함께하며 한 가지 다짐을 하였습니다. 그것은 제가 어머니께 채울 수 없는 효의를 장모님이 받고자 하더라도 모두 드릴 것이라고 다짐했습니다. 말입니다. 남들처럼 풍족한 삶은 아니지만 이제는 어엿한 직장에서 한 가지의 역할을 잘 수행할 정도로 자리를 잡았다고 생각했고 특히 어르신들과 어울리며 여행도 다니고 집안의 아들 역할을 열심히 해왔습니다. 이는 일찍 돌아가신 어머니에 대한 보답이라고 생각했고 마찬가지로 외동딸로 귀하게 자란 아내에 대한 감사의 표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아내가 친정에 가고 싶다고 할 때는 묻지도 않고 주말 시간을 내주었습니다. 또한 시간이 되는 날이면 맞춤 없이 찾아뵙고 장인어른을 대접했을 정도니까요. 우리 부부에게 있어서 묘한 기류는 작년 1월부터 시작됐습니다. 주말에는 주로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SNS 맛집을 찾거나 아내가 좋아하는 가수의 공연이나 대학로 뮤지컬 등을 함께 관람하며 시간을 보내왔었는데 어느 날부터 아내가 매주 열심히 친정을 방문하겠다며 자주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이전처럼 주로 춘정에 나가는 것이었어? 어머니와 아버지가 얼마나 외롭게 느끼고 계신지도 모르고 또 나는 측면에서 살 것도 있어서 너에게 말인데. 아니, 춘정에 가는데 2시간 걸리는 거 알지? 그래서 주말에 자주 가는 것도 좀 피곤할 것 같아서 나도 한번 같이 가볼까 해? 아니면? 그럼 다음 달에 한번 같이 가보자고. 일하느라 피곤하지만 쉬었다 오겠다. 결혼한 지 오래되진 않았지만 아내가 이상하다고 느껴졌습니다. 벌써부터 권태기가 온 건가? 혹시 숨기는 게 있는지 의심스러워도 멀리 떨어진 장모님에게 불렀다는데 남편으로서 생각을 말리지 못했지만 굳이 본인만 다녀올 것이라며 항상 거절당하는 건 섭섭하네요. 못난 남편의 마음은 결국 의심 속에서 번져나갔습니다. 제가 그렇게 될 줄 상상조차 못했는데 어느 날은 아내의 들을 밟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친정에 다녀오는 고지이다. 장인님과 장모님께서 나도 같이 가자고 해서 뱀을 어떻게 할지 고민이다.
주말이라 너무 한가해서 좋은데, 아니야, 괜찮아. 나 혼자 다녀오고 싶어. 일하는 사람이니까 엄마와 아빠도 불편해할 거야. 걱정 마세요. 집에서 푹 쉬세요. 이랬더니 어김없이 결국이지만 친정에 갈 거라고 하는 와이프가 나왔다. 장인어른과 장모님께 전화를 해보자고 생각도 했지만 혹시라도 아내가 거짓말을 한 거였다면 제가 걸 전화가 아내를 의심한 것으로 비칠까봐 마음이 아팠다. 그래서 그날은 결국 아내를 몰래 따라가 보기로 했다. 장롱 면허를 가진 아내가 서툰 운전을 하는 것을 목격했다. 꼬불꼬불한 뒤탈길을 타고 어딘가로 급히 향했고 저는 눈치채지 못하게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며 뒤를 쫓았어요. 확실히 처가댁을 향한 경로는 아니었지만 처음 가보는 곳으로 향하는 아내의 차를 하염없이 따라 쫓았습니다. 도착한 곳은 어느 요양원인가 하니 산중턱에 위치한 공기도 좋아 보이는 나름 깔끔한 시설이었고 중소종합병원 못지않은 시설을 자랑해 보였습니다. 왜 이곳을 찾아온 것인지 의문이 들었지만 아내를 따라 요양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장인어른과 장모님 모두 최근에 너무 건강해 보이셔서요. 요양원에는 대개 간호사의 일이 없었으며 아내는 친척 어르신이 계신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아내는 빠른 걸음으로 2층 계단을 올라가면서 어느 요양실을 찾아 들어갔어요. 저는 바로 따라가지 못했고 슬쩍 아내가 들어간 어르신의 방을 엿봤어요. 그때 익숙한 이름으로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적혀있는 요양실을 발견했습니다. 아내는 익숙한 듯이 아버지와 안부를 물었고 아버지는 눈물을 훔치며 아내에게 이것저것 이야기를 하셨어요. 목소리는 얼마나 커야 할까? 밖까지 다 들릴 정도로 대화를 나누셨어요. 잘 지내셨지? 매번 이렇게 찾아오느라 수고 많으셨어요. 많이 고생하셨네요. 어머니 몸은 어떠세요? 우리 아들한테 짐 빚은 생각하면 힘들어하면서도 부족함 없이 버티고 계시는 거죠. 정말 대단하시네요. 그런데 매번 이렇게 자기 자신을 희생하게 되면 더 얼굴이 부끄럽겠죠. 어젯밤에도 무서운 악몽을 꾸셨다니 안타깝게 생각해요. 어머니가 모두를 위해 너무나 많이 희생하시다 보니 내 아들에게도 충분한 사랑을 주지 못하고 범죄를 지어 벌을 받게 되는군요. 너무 힘들겠어요. 미안해하는 마음에 잠을 제대로 잘 수 없을 테니 마음 졸이지 마시고 건강이 중요해요. 아버지는 제가 차근차근 설득할 테니 걱정하지 마세요. 만나서 식사도 하고 편안한 장소에서 쉬면 좋지 않을까요? 여기 계시다가 회복하시고 조심히 일어나세요. 고맙습니다. 아내가 그동안 친정에 다녀온다고 말했지만 실제로는 제 아버지가 있는 요양원을 다녀왔던 것이었습니다. 지난번 집 근처를 방문했을 때보다 더 수척해지고 약해 보이는 아버지의 모습은 누구나 건강 상태가 좋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그것도 어쩔 수 없는 일이었어요. 20년간의 힘든 수감 생활을 통해 건강을 챙기기 어려웠을 테니까요. 또 제 이야기를 하며 아내 앞에서 눈물을 흘리는 아버지의 모습을 몰래 지켜보며 나 또한 마음 한켠에서 슬픔이 밀려올 때 더욱 그랬습니다. 어쩌면 그 광경을 몰래 지켜보며 아내에 대한 의문을 풀게 되었습니다. 아내가 더 지체되고 있는 것을 무시하고 저는 먼저 요양원을 벗어나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날 저녁 집에 돌아온 후 아내에게 이야기해야 했습니다. 제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오늘 이야기해야 할 게 있어요. 사실 나는 당신들을 쫓았었어요. 우리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나에게 자꾸 뭘 숨기려 하는 것 같았고 요즘에는 이것저것 복잡한 생각이 많아서요. 일단 그렇게 행동한 것에 대해 사과할게요. 그리고 언제부터인지 아버지가 요양원을 찾아가신 곳과 갑자기 영원으로 가셨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에 놀라서 꼭 설명을 듣고 싶었어요. 그래서 친구들이 차근차근 설명을 해주었죠. 그때 우리 동네로 아버님이 찾아오신 날은 나 혼자 있었던 날이었어요. 아버님은 숨어 계시는 걸 내가 먼저 발견했고 그때부터 아버님의 연락처를 교환해서 서로 연락을 주고받았어요. 몸이 안 좋아서 그런지 얼마 안 됐어요. 거동도 불편하시겠지만 요도도 안 받으셨어요. 제가 요양원에 모셨는데 계속해서 속상해하고 있었어요. 아버님이니까 나에게도 가족이라는 것을 잊지 않았거든요. 당연히 해야 할 도리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해 미안해하고 있어요.
상의 없이 당신을 요양원에 모셔놓은 것도 마찬가지로 죄송합니다. 하지만 아버님이랑 연락한 사실을 알게 되면 예상대로 노발대발으로 싫어하실 것 같아서 그렇게 했었어요. 오해를 풀어가고 싶었고 제 마음을 상해할지도 모른다고 느꼈어요. 그때 얼마나 힘들게 지냈는지 알아요. 말에 아내는 울음을 더 흘려서 제 눈에서도 따끔한 눈물이 흐르더군요. 그때만큼은 그저 아내를 꽉 안아주었어요. 아버지도 자기 가족이기 때문에 함께 해주고 싶었습니다. 아내가 일을 한 것뿐이라고 하더니 나는 고마웠고 눈치를 살피며 주위를 맴도는 아버지의 모습이 생각나서 가슴이 안쓰러웠습니다. 미칠 듯이 믿고 존경했던 아버지가 실제로는 그리운 존재로 남아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조금 진정되고 나서야 아내와 계속하여 아버지에 대한 추억을 나눌 수 있었습니다. 자정이 가까울 때까지 이야기를 나눈 기억이 생각납니다. 아내는 하나씩 아버지와 함께한 일들을 설명하고 아버지가 전해준 이야기를 하나하나 저에게 전해주려고 노력했습니다. 결국 아내는 아버님에 대해 설명해주던 중 어릴 적 돌아가신 어머님과 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힘들게 썼다고 했잖아. 나도 당연히 그 내용 이외에는 아무것도 몰랐어. 정말 힘들었어. 엄마는 약간 구하기도 어려워서 내가 아르바이트로 벌어들이는 돈이 가족 전부를 먹여 살린 거야? 진짜 희망이라고 넘는 시련이었어. 사실 아버지를 중요하게 여기는 건 원초적인 이유였을지도 모르겠어. 아버지는 그때 가족들이 힘들었다는 사실을 마찬가지로 아직도 괴로워하고 슬퍼하시는 것 같아. 수감되신 동안에 너를 돌봐주지 못한 가장이 되어서 미안해. 얘기를 들어보니 돌아가신 어머니에 대한 그림도 상상 이상이었을 테니 말야. 그래도요. 아버지를 완전히 용서할 수 없어. 그건 당신도 이해해 줄 수 있겠지. 아버지는 어쨌든 죄를 지어서 열심히 살아남기 위해 노력했고 난 1억 천금을 바람직하게 케어받고 싶어 했다기보단 불법적인 행동을 범하면서 탐욕에 사로잡혀 결국 감옥살이를 한 내 아버지. 그게 감히 무례하지 않습니까? 그 일로 남긴 치욕스러운 기억 때문에 여전히 아버지라는 존재를 받아들이기가 힘들어. 그렇기 때문에 당시의 사건에 대해 정확히 알고 있는 게 무엇인지 궁금해하고 있어. 아버지가 감옥에서 온 이야기도 자주 들었는데 그 부분은 아버지와 많이 얘기해 보게 되었어. 아버지는 오랜 기간 수감 생활을 해온 분이라서요. 요양원에 들어가는데 굉장히 까다로워 들었어요. 덕분에 이것저것 준비하면서 아버님이 기록들이나 센터 자료 같은 것을 받아볼 수 있었는데 우리가 모르는 사실들이 꽤 있었더라고요. 나누어 나 어릴 적에도 했고 당시 어머니도 자세히 얘기를 안 해주셨어요. 왜 아버지가 감옥에 갔는지는 그냥 불법적인 도박 같은 게 아닐까 생각했던 거지 크게 아니었어요. 진짜 범인은 따로 있었고 아버님 말로는 그게 친구분이 어떤 아바당 씨와 같이 일했던 분이 게임 머니 같은 걸 엄청난 고액으로 훔쳐가고 그 제목을 토대로 더해가고 더해서 아버님한테 모든 걸 뒤집어 씌우고 계획해서 썼더라고 했어요. 관련 어떤 아버님은 그 엄청난 사건에서 한 개의 노동자로 억울한 누명을 쓴 거지. 그 부분은 나도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여 지금이라도 명예를 회복시키고 싶어하는 아버지의 건강 회복이 먼저인 것은 알지만 말이야. 그러하니까 누명을 쓴 것에 대해 모르는 우리 아버지가 억울한 누명을 썼다고 우리에게 처음 찾아왔을 때 20년이 지난 이제라도 해주고 싶은 것 같다고 하셨던 것을 다행히도 자주 찾아뵙고 다 되어 가시니까 나에게 얘기해 주셔서. 그런데도 언제나 아들에 관한 얘기를 하시며 서러워하시는 것을 내가 지켜보며 서운해하고 있다는 걸 그날 이 모든 이야기를 듣고서 아내 앞에서 체면이나 뭐 그런 것은 버리고 두 눈이 부었을 정도로 울었던 것 같아요. 서로를 안아주고 위로하며 토닝했어요. 이제라도 아내 덕분에 아버지와의 오해를 해소할 수 있게 된 것에 감사한 마음이 들었어요. 당장이라도 아버지를 찾아가서 직접 얘기를 듣고 싶었어요. 가슴 깊이 간직했던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이 다시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았어요. 마음속에는 더 할 말이 남아있는 것 같아서 계속해서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알아야 할 사실이 있는데 아버지가 상태가 좋지 않아서 아버지께서 요양원에 모시게 되셨다는 거예요. 부탁인데 췌장암 말기 판정을 받으셨어요. 지금이라도 항암 치료를 권해드리는데 자꾸 거부하시는군요. 당신이라도 아버님을 설득해 승복 좋겠어. 결국 20년 만에 재회한 아버지는 췌장암 말기라는 큰 병을 가진 채로 나타났습니다.
중학교 시절 힘들게 일하고 고생을 껴안은 채 눈을 감는 아버지가 이제라도 마음 편하게 지내셨습니까 했었는데 이제는 배울 수 있는 것만 같은데 건강이 그렇게 안 좋아졌다는 말을 듣니 아찔한 생각이 들었어요. 바쁜 평일을 마무리하고 돌아오는 주말에 아내와 함께 요양원을 다시 찾았습니다. 조수석에 앉은 안심한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편해 보였습니다. 아버지를 만나러 가는 산비탈길은 그날만큼 경쾌하게 느껴졌습니다. 살짝 창문을 열었을 때 들어오는 기분 좋은 바람도 우리 가족의 힘든 지난날을 위로하는 듯했습니다. 지난번에는 세계가 밀려왔던 아버지를 오늘만큼은 꽉 안아들 것을 다짐하고 드디어 아버지를 만났습니다. 아내가 먼저 오늘 우리를 띄웠어요. 아, 번님, 오늘은 남편 양가 채우셨습니다. 모든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늘만큼은 맘 편히 놓으셔도 돼요. 그간 못했던 이야기를 쉬고요. 아버지는 말없이 고개를 깊게 숙이고 있는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아버지, 제가 얼마나 미안했는지 몰라요. 하지만 어머니와의 첫 힘든 시간들을 겪었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2년이 아니라 할게요. 아버지도 같은 마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분과 결혼하여 잘 지내고 있으니 이제 제가 함께 하겠습니다. 저희와 좋은 공기를 마시며 집에서 따뜻한 식사를 하시고 얼굴을 보시면 마음이 편해질 것 같습니다. 여전히 너에겐 아무런 변함이 없습니다. 이제는 다 죽겠다 싶은 몸으로 너희 부부가 함께 살아가는 것은 너무 큰 희망이 될 것 같아요. 오해를 해소하고 안아줄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내 소망은 모두 이루어진 것 같아요. 많이 억울하고 힘들었겠죠. 아니에요. 그냥 그리고 미안해요. 가족을 그리워하는 자격도 없었던 거죠. 미안하셨다면 이제 용서해주세요. 제게 젖도 양념통달도 사주시고 술도 한 잔 드시면서 우리 아이가 있으면 손주들을 보실 거예요. 그러려면 우리랑 함께 가셔야 하고 항암 치료도 시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걸 받지 않으시면 안 돼요. 그러려면 요양원에서 간단한 서류를 정리하시고 건강 체크를 받고 오는 길에 아버지를 데리고 올 수 있었어요. 먼저 같이 지내자고 제가 안 해주나요? 당신에게도 무한히 감사한 마음이 들었고 편해진 아버지의 표정을 보며 그날의 감정이 벅차 올라왔어요. 집에서 아버지와 함께 지내게 되면서 많은 대화를 나누고 시간을 보냈습니다. 어릴 적에는 공장에서 막내 노동 때문에 집에 있는 시간이 적었는데 그때와 달리 이제는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게 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수감 생활이 끝난 후에는 아버지가 어떻게 지내셨는지, 혼자 외로워하지는 않았는지 여러 가지 궁금한 점들을 물어보았습니다. 20년 이상 동안 감옥이나 골방에서 홀로 생활하신 아버지가 잘 정돈된 집에서 생활하는 것에는 익숙하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하지만 조금씩 적응하실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셨고, 우리도 조금은 도움이 되고자 했습니다. 어릴 적에는 아버지와 함께 목욕탕에 가본 적이 꿈이었는데, 이제 이 꿈을 이루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이제는 제가 먼저 가고, 며칠 전에는 한 사람의 아들로서 또래에 비해 좀 늦게 되어야 큰 어른이 되어 있었습니다. 가장 먼저 저연령 때는 그 개인 부분적인 이유에 의해 거리감을 느꼈지만 이제 아버지와 오붓하게 사우나를 즐기면서 서로의 마음을 조금 더 가까워지게 되었고 소망이 이루어질 때의 느낌도 함께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법을 좋아하는 사실에 대해서는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아버지가 제일 오래 먹고 싶어 했던 음식은 국밥이었다고 하셨어요. 무엇이 되어도 결여할 수 없는 방법이니 어쩔 수 없이 많은 신경을 음식에 쓰게 되었고 그 부분을 한 바퀴 구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다시 아버지와 함께 진지한 관계로 돌아온 것도 있었고 어머니도 사라지지만 이제야 만족스러운 가정의 개념을 완성해 느낄 수 있게 되었으며 이러한 부분에 큰 몫을 한 것 같습니다. 제 삶의 가장 소중한 둘째, 딸을 많이 사랑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벚꽃이 피어날 때 그때가 가장 행복했던 아버지의 기억이었습니다. 아내와 함께 어머니 산소에 모시러 갔습니다. 건강이 좋지 않던 아버지는 그 자리에서도 펑펑 눈물을 흘리며 펑펑 울었습니다. 어머니는 감옥에 간 아버지를 원망하고 증오했던 제게 마지막 날까지도 아버지를 너무 미워하지 말라며 다독어 주었습니다. 제가 상세 내용을 알지 못하신다면 남편에 대한 믿음과 아들에 대한 사랑으로 그 상황을 꿋꿋이 버텨냈다는 사실에 대해 이제 생각해도 감사하고 존경스러워합니다.
그래서 더욱이 아버지가 건강한 모습으로 오래오래 같이 있기를 희망했지만 병세가 날이 갈수록 악화되어서 너무 늦게 시작된 항암 치료도 아버지의 수명을 완벽히 보장해주지는 못했습니다. 아버지, 현재 치료를 받느라 정말 수고가 많으셨죠. 감옥 생활보다 더 힘들었겠죠. 그리고 아들도 이렇게 곁에 두고 보기 힘들 텐데요. 지금까지 이렇게 보낸 시간 덕분에 만약 당장 생을 마감해야 한다고 해도 후회가 없겠네요. 하지만 그런 말은 하지 마세요. 어릴 적에 어머니를 그렇게 보내는 것은 정말 힘들었을 테니 아버지도 오래오래 곁에 계실 수 있어야 해요. 아버지가 어릴 때 내 엄마와 약속한 게 있죠. 약속을 지켜야겠어요. 비록 어려운 삶이라 해도요. 나중에 우리는 한 가지를 제대로 해내야만 할 때 결혼하여 더 이상 갈등을 일으키지 않고 따로 살자고 했었습니다. 그러면 아버지께서도 약속을 지켜주시기를 바란다. 어머니는 몰라주십시오. 말을 꺼내려 하지 않던 아버지는 갑자기 국밥을 먹고 싶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치료에 집중해야 할 터이니 드셔도 된다고 생각했지만 그날따라 아버지가 먹고 싶어 하니까 꼭 사다 드리고 싶었습니다. 겨우 허름하지만 아늑한 순대국밥집에 나란히 앉아 뜨거운 국물을 함께 먹었던 기억은 아직도 잊혀지지 않아요. 김이 모락모락 나는 국밥 앞에 우리 부부의 감정도 따뜻하게 차올랐고 서로 미소를 주고받으며 웃고 있던 그 순간만큼은 정말 행복했습니다. 아버지는 목 역대 부구국밥도 같이 먹고 지난번 소주도 한 잔 기울여 쓰신 일을 해보고 싶었던 건 그래도 다 해본 것 같아요. 너는 다음 모양이구나. 나는 달래도 할 수가 없어. 너희 엄마하고 너와 하고 싶었던 게 참 많았거든. 하고 싶은 것을 생각하다 보면 알 수 없을 거라는 절망감에 손껍질도 더 이상 없었습니다. 그래도 이제야 널 만나서 아들 덕분에 나도 몇 가지 소원은 이룬 셈이지. 그날 국밥집에서 대화가 그나마 정중했던 아버지와의 마지막 식사였습니다. 아버지의 상태가 점점 안 좋아졌고 암 환자 병동에서 곧장 입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내와 저 역시도 어느 정도의 병세를 지녔습니다. 학과는 관찰하고 있던 입장이었기 때문에 놀랄 일은 아니었지만 조금 더 오래 버텨주시길 좀 더 오래 싸워주시길 바랐던 것입니다. 가슴이 미어졌어요. 간병보다는 직접 챙기는 게 더 낫다며 하던 일도 미루고 병원에서 지내준 아내는 극도의 정성이 있었습니다. 우리도 틈만 나면 찾아뵙고 아버지의 상태를 살펴보았고 삶의 끝에 다다른 것을 직감하신 듯이 아버지는 말하기도 어려운 상황인 우리 손을 꽉 잡아주셨습니다. 100년 동안 들어주는 말보다 귀하고 오래 남을 일이 되었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첫눈이 오기 전에 아버지는 좋은 곳으로 웃으며 가셨어요. 따져보면 다시 아버지를 제외한 뒤 1년도 채 되지 않은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같습니다. 증오와 분노로 가득했던 어린 시절의 마음은 아버지와의 관계를 외면했지만 소중하게 여겨지며 아내가 있는 데서 다시 연결되었습니다. 그 쌓였던 오해들이 얼마나 서로를 힘들게 했는지를 돌아보며 아버지의 마지막 시간을 더 좋게 보낼 수 있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 저와 제 아내는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 씩씩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현재의 삶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내가 꾸려나가는 가정에 대한 소중함을 깨달았습니다. 긴 글을 쓰면서 몇 번씩이나 아버지를 떠올려 콧잔물이 맺혀야 했습니다. 제 기쁨 가득한 추억을 들어주신 많은 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부모님과 함께 있는 것에 감사드립니다. 노예와 원망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는 분들께 조금이나마 좋은 영향이 있기를 바랍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